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KBS 수신료 제도를 조금 손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에다가 KBS 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KBS 수신료 따로 그리고 전기요금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정부의 이번 KBS 수신료 개편과 관련해서 명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요즘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지 누가 테레비 틀어가지고 지상파 KBS 보냐. 요게 첫 번째 이유고, 열심히 일 안 하고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노는 놈들 있다. 너희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제 수신료로 좀 혼 좀 나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공영방송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좌편향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옵니다. 5만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97%가 수신료 개편에 찬성을 했다는 요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큰 근거로 작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당신 매달 2,500원 낼래? 안 낼래? 그랬을 때 나 돈 더 안 낼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요 97% 서베이는 근거로 쓰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전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1, 2번은 솔직히 동감합니다. 저만 해도 집에서 테레비 틀어서 뉴스 보는 거 아니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봐요. 그리고 뭐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KBS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일부 인정해.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렸거든. 몇 년 전부터 KBS는 인건비 비중을 SBS나 MBC 수준으로 좀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몇 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KBS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수신료 제도를 정부가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진짜 이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만 경영, 적자 공기업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된 걸까요? LH, 한국전력, 또 코레일, 적자 공기업들이 사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이런 적자 공기업들 상대로도 정치권에서 이번에 KBS에 한 것처럼 강한 압박을 넣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KBS가 적자라도 뭐 진짜 조단위 적자를 내는 공기업보다는 적자 폭이 훨씬 적거든. KBS 수익의 40% 이상이 수신료에서 나오는 구조인데 아무리 적자를 많이 내도 그런 수준의 타격을 주는 공공기관은 KBS 말고는 없어요. 이 1, 2번은 진짜 말 그대로 명분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요 3번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당에서 여당 주요 정치인들 좌편향 방송하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 KBS 보고. KBS 분리징수라는 게 편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너희를 분리징수하려는 거야. 그 이유를 들먹이면서 수신료 개편안을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져봐야 되는 건, 공공기관인 KBS는 수신료 개편을 해도 결국 안 망합니다. 수신료를 받는 게 줄어들어서 이제 KBS가 적자가 되겠죠. 그 빈 금액은 세금으로 보존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이니까. 매달 수신료는 안 내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비용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국민들 돈이 KBS로 들어가는 거는 뭐 수신료로 들어가나 세금으로 들어가나 어차피 똑같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아니라 정부가 내려주는 세금이 KBS의 주 수익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올해는 얼마나 세금을 내려줄까? 이제는 대놓고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언론사라기보다는 순수한 의미의 공공기관에 가까워지는 거지. 민영 방송사에 다니는 저로서는 KBS가 너무 부럽습니다. 세금을 받든 수신료를 받든 어차피 절대 안 망하잖아. 난 솔직히 배 아프면서도 솔직히 부러워. 하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난 그래도 KBS라는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말 겨루기, 다큐멘터리, 뉴스 이런 거 돈 절대 안 듭니다. 하지만 재미나 수익 이런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사회에 필요한 콘텐츠예요. 신조어가 난립하는 환경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또 쇼폼 콘텐츠가 인기지만 긴 호흡으로 맥락을 읽어주는 다큐멘터리도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예요. 우리 사회에서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뉴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실 이런 류의 콘텐츠는 아무리 유능한 PD가 와도
유튜브 넷플릭스에서의 인기 컨텐츠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시청률, 수익성 이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가, 공영방송의 가치가 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수신료라는 제도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부 돈 안 받는 방송사도 있지 않아? KBS 너희도 수익 낼 방법을 찾아봐. 수신료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이 나는 게 뭐냐면 경제 권력에 KBS가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 방송, 언론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는, 그 돈은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유튜브 채널만 봐도 뭐 주요 기업들의 광고나 협찬을 끼고 진행이 되잖아요. 방송국이나 신문사, 언론사도 냉정하게 말해서 마찬가지예요. 다만 KBS는 본인들의 수익의 절반 이상이 수신료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대기업 자본, 경제 권력보다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구조인 거지. KBS도 수신료 수익이 갑자기 이제 수익의 절반인 수신료 수익이 빠지면 기업의 광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친기업 중심의 콘텐츠가 되겠죠. 친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친기업과 관련한 목소리가 커지는 또 다른 편향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수신료를 내는 사람으로서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 국민의 재산권 이런 거 모두 다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매달 나가는 2,500원보다 KBS와 KBS 뉴스가 가지고 오는 사회적인 편익, 그 가치가 조금은 더 크다고 봐요. 그것이 사라졌을 때 피해는 내가 당장은 느끼지 못해도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내가 KBS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취재기자를 뽑아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취재하는 거? 돈 안 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요. KBS가 지금보다 기업의 광고 비중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진다면 KBS 뉴스에서 전세 사기 보도 비중이 지금보다 줄고 뭐 대형 건설사의 분양 광고 기사가 채워질 수가 있어요. 소비력이 적은 고연령대 분들이 보는 열린음악회 이런 프로그램이 대형 기획사 협찬 끼어서 하는 아이돌 프로그램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어요. 내가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불합리한 이유로 뭐 구조조정이 돼. 지금은 KBS가 그런 어떤 불합리한 대기업의 고용 구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제 수신료가 빠지고 그 자리를 대기업의 경제자본이 채워 넣게 된다면 대기업에서 부당해고당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창구가, KBS라는 창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슈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그걸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넷플릭스에서 뭐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PD한테 내 안타까운 사연 제보해 과연 취재해 줄까요?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으로 절차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제보자의 얘기를 듣는 건 아직까지는 언론사의 고유한 영역이고, 그걸 잘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냉정하게 말해서 KBS입니다. 대기업 자본을 무서워하지 않는 방송사가 있구나. 경제 권력으로 하여금 대중들이 항상 무섭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여야 정치인,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 누구든 다른 언론사보다는 KBS를 조금 더 무서운 언론사, 무서운 기자들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 나는 그런 무형의 가치들이 매달 내는 수신료, 그리고 그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불합리성,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의 편향성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방만 경영도 인정해요. 특히 KBS는 앞에도 말했지만 편향성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 정권마다 KBS는 좌편향, 우편향 이런 논란에 시달려 왔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KBS 사장을 정권에서 내려꽂잖아. 그럼 당연히 정권에 딸랑딸랑 거리는 기사 쓰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KBS를 진짜 공영방송으로 만들고 싶으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정권에서 KBS라는 언론사, 방송국의 사장을 내리꽂는 관행도 없어져야 돼요. 수신료를 건들 거면 그런 약속도 해야 돼, 동시에. 전문 경영인을 안 치든 언론 학자를 안 치든
편향되지 않은 언론이든 안치든 KBS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KBS가 좌편향돼 있다, 막 댓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언론사는 어딥니까? 혹은 보수 언론사에다가 너희 우편향됐어, 너희 편향성이 너무 강해 라고 댓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론사는 또 어디예요? 나는 아무리 KBS가 좌편향돼 있다 하더라도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언론, 우리가 진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뭐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고, 그들보다는 KBS가 훨씬 더 중립적인 포지션에 있다고 봐요. 냉정하게 독자들도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 안 하니까 언론사 보고 너희 좌편향 됐어, 너희 우편향 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KBS가 적자 공기업이다, 방만 경영을 일삼는다, 요런 거를 얘기하는 동시에 기성 방송에 대한 규제도 좀 생각은 해봐야 돼요. 넷플릭스 콘텐츠 봐봐, 더글로리 이런 거 봐봐, 욕설, 섹스, 도박 이런 거 진짜 가감없이 다 나오잖아. 근데 지상파 드라마 그런 거 돼? 뭐 담배 피는 장면에서 모자이크 다 치고 욕하는 장면에서 다 삐 처리하고 나와. 나 같아도 안 봐. 넷플릭스 가서 욕설 다 나오는 거 그런 콘텐츠 보지. KBS의 수익성을 문제를 삼을 거면 KBS의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한 규제, 공영방송이라는 양질의 콘텐츠도 만들려고 하고, 그 동시에 빡센 규제도 하면서, 그러면서 수익성까지 가지고 오래. 솔직히 가능할까요? 수익성을 얘기를 할 거면 기성 방송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각종 규제들, 방송 심의들 이런 것도 좀 푸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솔직히 수신료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전 속 시원한 것도 있었어요. 우리 같은 상업방송 채널은 매년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근데 KBS는 솔직히 잘릴 걱정이 있어, 회사가 망할 걱정이 있어, 아무 걱정 없잖아. 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내가 쓴 기사 박제해 놓고서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기사 이런 식으로 박제해 놓은 적도 있었어요. 본인들은 수신료 받으면서 고고한 척하고, 상업방송, 민영방송사 이런 언론들한테는 너희 너무 천박해 이렇게 함부로 지적하고, 나도 KBS에 대한 감정은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내 개인적인 감정은 안 좋지만 내가 언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꼈던 점들, 특히 경제 권력이 훨씬 더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그 2,500원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큰 가치를 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나는 어디에 있을지, 어디서